길 위에 답이 있다 로드맨입니다. 관광객 모시기 경쟁에 지자체들이 너도 나도 큰 돈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럼 놀러 가는 사람 입장에선 볼 곳도 갈 곳도 많아진다는 건데요. 과연 그럴까요? 10년 전 개통될 때는 이 다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다리였다고 하는데요. 똑같이 따라서 하는 거라. 이곳은 지난 4월에 개통된 예당호 출렁다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말을 맞아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여기 너무 길고 너무 사람 많아서 안 너무 좋습니다. 여기 얼마나 긴지 알아요? 402m. 402m. 많이 도움을 많이 받으시는 스타일이시구나, 주변에서. 하지만 이곳이 개통되면서 물상인 곳도 있습니다. 예당호에서 30km 정도 떨어진 천장호 출렁다리입니다. 10년 전 개통 당시에는 이 다리가 가장 길어서 관광객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다소 한산한 모습입니다. 글쎄 너무 또 이렇게 많이 생기면 식상하지 않을까 좀 그런 부분도 염려되긴 합니다. 여기도 출렁, 네, 저기도 네, 출렁. 그렇죠, 그렇죠. 인근 도시에 다른 출렁다리들이 생기면서 이곳을 찾는 관광객 수는 지난 4년간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 개통하고 난 다음부터는 서서히 줄기 시작해서 지금은 한 40~50% 수준 예전보다. 예. 평일 날이나 뭐 그냥 놀러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왜 가게니까 문을 열어야 되니까 여는 거지. 이 와중에 천장호에서 40km 정도 떨어진 이곳 논산에 출렁다리가 또 생긴다고 합니다. 지금 저 건너편에서 이곳까지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부산 거를 똑같이 따라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건 아니고요. 성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관광객 수요가 늘어나는 거니까. 지금 케이블카 타러 이제 막 들어왔습니다. 한번 타보겠습니다. 이게 오랜만에 타는 거라 좀 긴장되는데요. 아이고. 등산하는 게 아니라 케이블 타고 올라가니까 굉장히 날로 먹는 느낌. 날로 먹는 느낌도 있죠. 충분 그것도 굉장히 편했어요. 여기서 보면 통영 시내와 바다가 한눈에 보일 정도로 전망이 굉장히 좋은데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지난해부터 이곳을 찾는 관광객 수가 줄었다고 합니다. 인근 도시인 바로 이곳 사천에 지난해부터 이 해상 케이블카가 들어섰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관광객의 발걸음을 되돌리기 위해 통영은 어떤 대책을 내놨을까요? 유력하게 거론되는 대안이 저곳 강구안 인근에 1,000억여 원을 들여 케이블카를 하나 더 만들겠다는 겁니다. 새로운 케이블카 건립을 추진하는 통영 지역구의 정점식 의원은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만 밝혀왔습니다. 지자체들이 너도 나도 뛰어들면서 유행처럼 돼버린 출렁다리. 10년 사이 전국에 50개 넘게 생겼습니다. 10년 전 200m짜리 다리가 지어진 뒤로 갈수록 더 긴 다리가 세워져 250, 400, 600 마치 기록 경신을 하듯 점점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공사 비용도 10년 전엔 20억 규모였던 게 지금은 적어도 100억 원 규모. 군 단위의 지자체 관광 예산 2년치를 다리 짓는 데 쏟아붓는 격이 됐죠. 경기 침체의 영향일까요? 국내 여행 시장은 주춤하고 있습니다. 한 여론조사 업체에 따르면 지난 석 달 새에 국내 여행을 다녀왔다고 응답한 비율이 2년 연속으로 하락 추세라고 합니다. 관광시장의 규모가 늘지 않으니 이쪽 지역 관광객이 늘면 그만큼 저쪽 지역 손님은 줄어드는 이른바 제로섬 게임이 된 거죠. 관광객뿐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찾는 이른바 골목 문화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이 천년 고도 경주에서 가장 뜨고 있다는 골목이라고 하는데요. 이름이 황리단길이라고 합니다.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리단길 혹시 다른 리단길 가본 거 있어요? 망리단길, 부산의 망리단길이라고 망리동에. 부산에도 망리단길이 있어요? 네. 좀 다른 데랑 이곳이 좀 차별화되는 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그 지붕이야. 디저트가 유행하면은 경주 카페에서도 또 똑같이 따라서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서.
경주뿐이 아닙니다. 경리단길의 이름을 딴 골목은 전국에 10곳 넘게 들어섰습니다. 이곳은 서울 쌍문역 주변인데요. 이곳도 이름이 쌍리단길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리단길이 있어서 유명하고 이래서 좋다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장사하는 입장에서 고품이 금방 꺼질까봐 소비자들은 새로운 리단길을 계속 찾아가니까 여기만의 고유한 이름을 갖는 것도 대안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쌍문동 자체가 네임이 오래된 고유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근 한 학술 논문에서 리단길이란 이름이 붙은 주요 골목의 상권들을 분석해봤더니 특이한 차이점 하나가 공통적으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바로 프랜차이즈 비율인데요. 주변 기존 상권은 절반 이상이 프랜차이즈인 반면 리단길들은 그 비율이 6분의 1밖에 안 됐더란 거죠. 고만고만한 유명 브랜드 대신 개성 넘치는 가게들로 채워진 골목에 사람들은 리단길이란 일종의 칭찬 같은 별명을 붙였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전국의 리단길들이 서울의 분위기 따라가고 어디서 본 듯한 분위기로 바뀌어가는 건 결코 좋은 일이 아니겠죠. 원조 리단길인 경리단길은 최근 임대료 폭등으로 작은 가게들이 대거 쫓겨난 결과 특유의 분위기를 잃고 찾는 이의 발길도 많이 줄었다는데요. 다른 곳에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상인들 그리고 손님들의 바람일 겁니다. 사람들은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관광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베끼기에만 급급하다 보면 서로 살아보겠다며 시작한 관광 산업이 오히려 서로를 죽일 날도 머지 않을 것 같습니다. 로드맨이었습니다.